지난주 이제 비로 인해서 13일 5경기 중 4경기가 취소가 됐고요. 15일 날 대전 LG와 하나와의 시리즈 최종전은 이제 비로 인해 경기가 104분간 어마어마. 나 그 딜레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장 의원은? 또 4월달에 그 LG하고 SSG하고 그 문학에서 경기했을 때 뭐 235분인가 중간 됐었잖아요. 네. 4회 때 네. 그때 약간 오버랩이 되던데요. 그때 장 의원님. 아니 제가 중계를 안 했는데 중계 안 했죠. 중계 안 했는데 그게 사실 시즌 초에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빨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야구 이슈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KBO가 이제는 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잦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세밀한 어떤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잠시 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LG 하나전은 이제 6월부터 우천 취소되면 더블헤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수 시설과 최근에 이제 심판진들이 그 앱으로 이제 레이더를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비가 원활했고 아마 경기 치르는데 이상이 없겠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뭐 기다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1, 2위 매치업이기도 했고 그렇죠.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네. 이제 그때 그 비와서 이제 중단되던 상황 자체가 이제 5회 초 LG의 공격이 끝났고. 이제 하나의 이제 5회 말 공격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정규 경기로 이제 편성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점수가 낮고 그렇죠. 네. 네, 스코어 차이도 있고.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팬분들도 약간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또 빅매치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 빅매치다 보니까 또 다른 지방에서 대전으로 이제 경기를 보러 가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표 끊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장성호 위원이 이 주제로 가지고. 네. 그러니까 목에 이제 핏대 세워가면서 나를 한번 세웠죠. 근데 오늘 그렇죠. 사뭇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다가 욕을 한번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곳하게 이야기하려고요. 여러분들의 질책이 네. 저희들 성장을 이뤄냅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질책 바라겠습니다. 그 장마하면 그 관리하기 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장성희 의원은 어떻게 현역 때? 뭐 투수들도 힘들겠지만 일단 타자 같은 경우에는 배트라는 기구를 갖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기술 스포츠니까. 네. 그래서 그 배트가 사실 조금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장마가 되게 되면 선수단도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똑같은 무게를 들었는데도 저는 힘이 없어지고 방망이는 무거워지니까 네, 이게 방망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좀 방망이를 좀 많이 좀 이렇게 건조한 데다 놔뒀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찝찝하고 약간 몸 무거운 게 싫어서 특히 이제 원정 같은 데 가면 이제 사우나 시설을 이제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나를 정말 오전 오후 이렇게 2번씩 꼭 갔던 기억이 있어요. 땀을 많이 뺐고. 네. 그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원태인 선수도 그 장성희 의원하고 비슷하게 사우나 예찬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창규 선수는 저랑 사우나에서 꽤 자주 만나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원태인 선수도 서울 경기 오면 그 선수들이 쓰는 호텔 있잖아요. 그 호텔 사우나를 제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주 만나요. 근데 그 장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루틴이 아닌가? 사우나 일종의 또 루틴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 선수들이 아마 그런 루틴을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밖에서 뭐 러닝을 뛰면서 땀을 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소가 사실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아무 때나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야구 선수가 갑자기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얼굴 가리고 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운동장 나가서 이제 뛰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그럴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제 사우나로 뭔가 이제 컨디션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근데 종현님은 어떻게? 저는 러닝의 양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때. 저는 그러니까 뛰는 주의였고. 러닝을 하면서 그 공백 불규칙한 이제 공백을 이게 러닝이 절대값은 아니지만 왠지 뭔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많이 해놓으면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비 올 때 불규칙한 스케줄에 러닝을 좀 많이 해놓으면 좀 자신감은 생겼었어요. 이게 불규칙해도 마운드에 올라가서 뭔가 내 감각이 그래 이건 러닝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좀 플라시보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제 날이 습해지면 그러니까 투수가 유리하냐, 이제 타자가 유리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하죠.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습기가 많다 보니까 공이 손에 이제 착착 달라붙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느끼죠. 저는 실제로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좀 습한 날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체감상 장성호한테 던졌는데 이게 낮 경기나 맑은 날이나 건조한 날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공이 없어지고 사실 습하거나 약간 우중충하거나 이러면 내 체감상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는 공이 꽤 많았어요. 습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야구 이제 물리학자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체감상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전 LG LG 3연전 얘기를 할 텐데요. 비가 와서 이제 하루는 취소가 됐고, 네. 자, 이 경기가 가장 큰 경기였습니다. 1승 1무로 33일 만에 하나이글스가 이제 선두 탈환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LG가 사실 6월 들어서 지금 5할 승부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뭐 주축 선수들도 지금 많이 아픈 상태고, 그리고 이제 홍창기의 공백을 제대로 좀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일단은 그 12연승이 사실 마감된 게 그 두산과의 수입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초에 이제 두산을 만났을 때 과연 또 그 12연승이 끊긴 기억이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사실 그 승리를 거뒀던 게 결국 그 좋은 흐름이 주말 LG전까지 좀 이어졌다고 그랬던 봐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운드도 사실 뭐 대체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서 잘 던진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 지금 타격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점이었잖아요. 사실 마운드에 비해서 타격이 늘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던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약점이 사실 어디 보이지가 않을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그 그렇죠. 투타 밸런스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자, 문클럽님 감사드리고요. 비디오 판독 센터 결과 경기장 화면과 방송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최은성 타구가 중계 화면에서는 이제 하얀 가루가 튀었는데 화면에서는 라인도 안 나오고 하니까 보는 팬들은 답답합니다. 축구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약간 방송사마다 그때 뭐 특정 방송사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맞아요. S로 시작하는. 네. 근데 S로 시작하는 게 두 개구나. 죄송합니다. 두 개죠. 네. 근데 저는 K고 M이고 S로 시작하는 두 개.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방송사마다의 그 카메라 위치가 좀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똑같진 않죠. 카메라 감독님들이 뭐 어떻게 좀 땡기느냐의 싸움인데, 맞아요. 저는 이 분의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이게 명확히 안 나오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외야 쪽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저는 그 외야 라인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카메라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각 방송사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카메라, 그러니까 한 경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수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화면을 잡을 수 있느냐, 잡지 못하느냐, 조금 더 디테일한 화면을 시청자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카메라의 대수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PD의 커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근데 만약에 그 화면을 제대로 못 잡았다고 한다면 그 화면을 잡을 수 있는 카메라의 각도가 좋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 뭔가 좀 개선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그 LG 하나 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1승 1무로 하나가 이겼잖아요. 네, 맞아요. 시리즈를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14일 경기가 좀 생각이 나요. 14일 경기 연장전이었잖아요. 네. 이제 11회 말에 하나이글스 이제 천금 같은 끝내기 찬스가 왔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쳤죠. 이제 홈에 들어오다가 안치홍 선수가 객사를 당했죠. 죽었어요. 비슷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자,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장성호 위원 생각은 어때요? 저는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뒷타자가 황영묵 선수인데 그때 이제 마운드에 있던 선수가 이제 박명근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영묵 선수와 박명근 선수 1타수 1안타예요. 근데 뭐 사실 뭐 표본도 적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저라고 해도 돌렸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김정을 코치가 과감하게 돌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주루 코치는 그러니까 미리 뭐 시즌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경기 들어가기 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시즌 들어가기 전에 뭐 스프링 캠프에서라든가, 그러면 이제 김정을 코치가 이제 김경문 감독님의 어떤 그 스타일을 모를 거 아니에요.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그쵸? 과감하게 돌리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뒷차자를 믿고 막아주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스프링 캠프나 뭐 이런 거 연습 경기 할 때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추측하는 건데 김재걸 코치가 감독님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뭐 10일에 끝내기인데 뭐 약간 뭐 그러니까 안타도 짧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 아웃 타이밍인데 그럼 과연 이거를 돌려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막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건지 이건 감독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뒷타자가 어느 타자이냐에 따라서 돌리냐 막느냐의 문제겠지만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 김변무 감독과 김재걸 코치가 합의를 저는 본 상황이라고 본 봐요. 상황.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너무 일찍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부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너무 일찍 아웃이 됐고 근데 김경문 감독이 그 다음날 그런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건 100이면 100 다 돌려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김경문 감독님하고 김경문 감독하고 이 김재걸 코치 사이에 어느 정도 이 주루 플레이 상황에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구나 이렇게 사실 저는 유추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김경문 감독 멘트가 딱 나옵니다. 아쉽지 않다. 던지면 아웃이고 정확히 던지면 아웃이고 옆으로 빠지면 세이브. 무조건 100번이면 100번 다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루 코치 잘못은 아니다. 승부 잘한 거다. 100번 그 이상 와도 또 돌릴 거다. 다음 타자가 치면 좋다는 뭐 얘기다. 그러니까 이 김경문 감독이 또 포수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포수 출신이고 그런 관점도 투영이 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김경문 감독은 이 레토릭 리더십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이 많은 리더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시환 선수가 부진해도 언론에다가 노시환 칭찬을 하거나, 그렇죠. 짧지만 아주 그 강한 칭찬을 정말 잘하는 베테랑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반대로 최원영 선수를 바로 송찬희 선수로 바꿨잖아요. 연계현 감독이. 네. 그 부분은 어때요? 그거를 감안하고 바꾼 거죠. 아무래도 이제 최원영 선수보다는 송찬희 선수가 이제 외야를 본 경험은 적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송구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수를 바꿨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사실 통했고 감독의 역량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저는 감독의 어떤 그 경기를 읽는 흐름, 맥 이런 것들이 저는 잘 통한 사실 경기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무승부로 인해서 저는 양팀 감독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치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팀은 아쉽게 객사했지만 또 이렇게 감싸주는 멘트.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쪽 그 팀 LG 연기현 감독은 또 고찬스에서 마침 바꾸면서 그게 어시스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감독 1, 2위 매치업답게 사실 좀 답답한 그 경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1, 2위 팀 매치업답게 경기를 2차전을 했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1승을 하는 데는 하나의 그 노시환 선수라든지 좀 묶여 있었던 안치홍 선수가 또 살아나면서 LG를 또 제압을 했고 긴 또 딜레이 시간을 104분? 104분인가 103분인가.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지강 선수를 또 계속 냈던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염기혁 감독이 이제 그 다음 날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발 투수와 이제 불펜 투수는 또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트레이너 파트와 그리고 이제 선수 당사자에게도 물어봤겠죠. 가능하냐 했더니 저는 뭐 트레이너 파트 쪽에서 오케이를 한다고 한다면 선수도 오케이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발 투수가 만약에 4회 5회 돼가지고 쉬게 되면 최소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던지고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지강 선수가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몇 개 던지지 않고 쉬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휴식 시간이 조금 길어도 선발 투수만큼 투구 개수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 위험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투수 코치였다면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계를 보면서 이지강이 이제 야구장에서 막 그 관중분들 환호하고 옆에 이제 하이라이트 보여주면서 그 채널에 그 작은 화면으로 현지 화면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지강이 올라오길래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괜찮을까? 그 걱정은 사실 했었어요.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몸을 풀거나 시합에 나가서 진짜 타자를 세워놓고 던지거나 이건 연습하고는 좀 강도가 달라서.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시간 자체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
뭐 30분 넘어서 한 35분 뭐 40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자체가 거의 1시간이 넘어가는 1시간 반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시각도 바라볼 수 그런 시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영역 감독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뭔가 답을 내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영역 감독도 분명히 인지가 됐을 것이고 트레이너 파트와 우리가 선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리는 상황이라 이거는 글쎄요 만약에 뭐 잘못됐다고 한다면 영역 감독이 책임을 졌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저는 분위기라고. 네. 약파리언님이 오늘 이 형님들 몸 살이시네요. 뭐 어떤 몸을 살이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수님이 김재걸 삼성에서 잘린 이유가 있지. 근데 글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김재걸 지금 작전 코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 팬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죠. 왜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들어오면 객사거든. 너무 사실 그 송찬희 선수가 그 유격수 뒤쪽에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 안청 선수가 3루를 돌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연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멈춰놓고 뒤에 황영무한테 뭔가 이제 하기를 기다리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송찬희 선수가 그 짧은 거리지만 이게 이제 정확히 와서 다행이지 이게 빗나갈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외야가 던져가지고 포수가 놓칠 확률도 있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경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거리 상관없이 송구할 때 빗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뭐 여기 댓글 보니까 뭐 김재걸 코치를 감싸주는 거 아니냐, 보네트 프레이를 감싸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그런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팬들의 시각은 사실상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만약에 그 상황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김재걸 코치 잘못이죠. 그런데 뭐 감싸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는 김경문 감독도 그때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김재걸 코치를 사실 어떻게 감쌌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워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의 그런 생각이면 저는 오케이. 니코 크더만님이 장스나 밤사이 무슨 일이 어제처럼 사이다 줘요. 왜 그래요? 하면서 어제는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어제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승부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저 같아도 돌렸을 거라고.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닌데. K5 린님이 감사드리고요. 민철 형님 덕분에 월요일 이 시간이 즐겁네요. 3주째 슈퍼챗 보내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경문 감독이 예전에 많이 무서웠다는데 어느 정도길래 선수들이 벌벌 떨까요? 이러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또 선수들에게 무서운 감독일까요? 제 시선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선수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데 그 오랜 시간 선수단을 장악했던 그 누적된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말수가 좀 적으니까 선수들이 더 감독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수단하고 그러니까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깝지도 혹은 너무 멀지도 않는 그 밸런스가 아주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 팀에서 감독을 한 그런 감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들었던 얘기는 NC 다이노스 이제 감독을 오래 하셨잖아요. 창단 감독도 하셨고. 그 당시에는 사실 NC 다이노스가 신생팀이었고 뭔가 강력한 감독의 카리스마가 저는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선수들이 모인 상황이었고 한 대로 뭉치기가 사실 어려웠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김경문 감독이 다른 사생활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덕아웃 안에서 경기에 집중 안 하고 딴짓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진짜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팅도 잘 가야 되고 그 남아있는 엔트리 덕아웃에 있는 투수라든가 야수들이 딴짓, 그러니까 서로 뭐 잡담하고 이러잖아요. 선수들끼리. 그런 거 말고 진짜 지금 플레이,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플레이, 다른 팀 선수의 플레이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기를 굉장히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진짜 덕아웃에서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른 코치들 시켜가지고 뭔가 굉장히 따끔하게 혼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NC 다이노스 감독님 하실 때 제가 중계에 가거나 중계 전에 연습 과정을 보면서 감독님을 만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에릭 테임즈 선수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테임즈 선수도 김경호 감독 눈치를 좀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 외국인 선수들도. 네, 근데 네. 그 김경문 감독 카리스마는 뭐 정평이 나 있고 맞아요. 저희들이 뭐 얘기할 그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모든 팀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문동주가 복귀를 했어요. 네. 일요일 날 어떻게 네. 보셨어요? 글쎄 뭐 스피드로 봤을 때는 뭐 정상적인 복귀라고 봐야 되는데 뭔가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21일 만에 제가 등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퓨처스 경기를 거치지 않고 맞아. 바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되고 등록된 이후에 등판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경기에서 던지는 것과 선수들을 세워놓고 이제 라이브를 던지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투수 출신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약간 무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 뭐 제구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구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뭐 158 까지 나왔거든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푹신 효과를 좀 보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감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등판을 마쳤고 이제 일요일날 등판을 했으니까 막 우천으로 이제 수년이 안 되면 이제 예정대로라면 토요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토요일날 등판했을 때는 아마 일요일 등판보다는 훨씬 더 감각적인 부분이 상승된 상태에서 저는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파이어볼러들은 이게 스피드가 한 3, 4km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어깨 부상이 완전치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사실 그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동주는 또 감각적으로 되게 좋은 선수고 그래서 그렇죠. 다음 등판은 확실히 일요일 등판보다는 좀 나은 피칭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뭐 3회에만 33구를 던졌으니까 이거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일시적으로 통증만 없다면 개선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슈퍼챗 오늘 많이 주십니다. 또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정말 5월의 찐님이요.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야구 복습, 다음 주 야구 예습은 월요일 야구 이슈다로 영미 기자님 안 계셔서 아쉽지만 컨텐츠로 욕심나는 정장 2MC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왠지 냄새가 영미 누나 본인이 아니라 요거는 저 알로페이스북 그 네. 메인 작가입니다. 또? 네. 그분이야? 5월 했지. 아. 지난주에도 이제 영민아 있을 때. 아니 근데 지금도 궁금한 게 지금 슈퍼챗 금액으로는 좀 매우 큰 돈을 매일 그렇죠. 보내세요. 근데 제가 그만큼 또 사주기 때문에요. 요 정도는 이제 받아도 됩니다. 현금 보전 아니면 다른 걸로? 아니죠. 제가 이제 시간 시급요? 있을 때마다 시급료로? 그렇죠. 시급요? 회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저 정도는 제가 받아도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진짜 성호야 꼭 자리 한번 마련해 형이 한번 대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 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노시환 선수와 안치홍 선수의 활약입니다. 네. 장성호 위원께서 보셨을 때 문동주 선수는 아프지 않다면 로테이션을 돌 것 같아요. 돌면서 조동욱은 아마 불펜으로 갈 거고 황준서와 이렇게 이제 현진이 오기 전에 유현진이 그렇죠. 오기 전에 도는데 물론 이제 타자는 있는 살림이 분발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안치홍과 노시환 선수 지난주. 노시환 선수는 그러니까 지난주는 굉장히 잘 쳤는데 그러니까 6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해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몰아친 게 사실 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저는 어려워요. 그냥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엔 좀 어렵고 노시환 정도라고 한다면 근데 노시환 선수 요즘에 이제 하도 못 치니까 그동안에 이제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많더라고요. 그거는 스타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살아난 느낌은 있는데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난주에 이제 보여줬던 타격감을 조금 더 이어간다고 한다면 글쎄 전반기 마지막 때쯤 그리고 이제 전반기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반기도 또 치러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장마 끝나고 오기 때문에 진짜 그 필요, 그러니까 팀이 진짜 필요로 한 시기에 진짜 노시환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가 중요하지. 지금은 조금 더 노시환을 좀 더 기다려줘야 된다.
더.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12일 잭로그 선수 거 칠 때 보니까 백도 들어오는 거를 잘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타구 궤적도 높지는 않았고, 근데 그게 넘어갔고 15일 경기에서도 결승타 5회 쳤죠. 그다음에 이제 8회 이제 세게 홈런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선수 쳤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봐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노시환하고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일주일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최소한 한 주 정도는 더. 그리고 조금 길게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천 없이 한다면 9경기에서 10경기 정도는 더 노시환 선수가 이렇게 지난주에 보여줬던 타격을 꾸준하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노시환이 이제는 진짜 살아났구나. 진짜로 이제 노시환다운 타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믿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장성 의원이 봐도 지금은 이제 노시환 선수가 요 LG전 활약으로 이제 타순 논란은 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4번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4번을 치느냐, 뭐 빼라, 뭐 심지어는 2군 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4번에서 본연의 모습을 이제 찾는 게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스타들은 힘들고 매번 더 나은 성적을 펼쳐야 돼요. 힘드셨겠어요. 아유. 장성 의원도 힘들었죠. 저는 괜찮았습니다. 매번 3할을 치니까. 저는 스타가 아니라요. 그래요? 네. 매번 네. 3할을 치신 분이 왜 스타가 아니에요? 3할은 무슨? 자, 그러면 이제 안치홍 선수가 좀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치홍 선수가 노시환 선수보다 더 역할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는 이제 지난주에 좋았지만 그런 낌새들이 조금 있어서 그 전주에 그러니까 기아전부터 이제 안치홍 선수가 조금씩 3안타 때린 이후에 뭔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한두 경기 빠졌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나갈 때마다 안타를 때려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기아전에서 3안타를 때리는 이후에 확실히 좀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5월까지 성적이 64타수 6안타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실 그 안치홍 선수도 사실 어떤 부분을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냐고 생각이 들면 지금 지명타자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 지명타자 자리를 노시환이라든가 뭐 최은성이라든가 돌렸어야죠. 그렇죠. 이런 선수들로 이제 돌렸을 때 과연 안치홍 선수가 그러면 2루라든가 1루도 가능하니까 가능하죠. 최은성 선수 뒤를 이어서 1루를 보든가 아니면 이제 황용국 선수 이어서 뭐 2루를 보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1루, 2루 수비를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치홍 선수는. 근데 안치홍 선수가 확실히 수비를 나가게 되면 야수 쪽으로 오면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사실 모습을 하나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그러니까, 약간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려면 제가 봤을 때 안치홍 선수는 이제는 지명타자가 아닌 수비에 나가서도 지난주 같은 타격을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아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그러면 듭니다. 이제 타격 쪽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일단은 베테랑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테랑 같은 경우들은 사실 그 한번 그 타격감을 딱 잡게 되면 그래도 이제 신진급 선수들보다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니까 뭔가 이제 내가 옛날에 안 좋았을 때 왜 이렇게 쳤지라고 이제 느끼는 바가 있다 보면 그것도 이제 신진급 선수보다 조금 더 빠르거든요. 캐치하는 게. 그럼 안치홍 선수는 사실상 그 뭐 통산 타율을 보더라도 아마 3할 아니면 2할 9푼 9리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높은 타율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그런 캐치도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좋은 성적을 지난주에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한 두세 경기 정도만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안치홍 선수는 노시환 선수보다 오히려 저는 그 잘 치는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아마 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떤 분이 지금 조금 PD님 좀 내려주시면 슈퍼챗 그 보내주셔서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글스님이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정민철 하나개발 5개년 계획이 결실을 맺고 있네요. 박건우는 왜 못 샀나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 박건우 선수 문제를 제가 이제 타 매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 선수를 사는 계획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스럽게 다음 버전에 이렇게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사게 된 거죠. 네. 김서현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민철이 형. 안녕하세요. 진짜 김서현이면 민철이 형이라고 안 하지. 그렇죠. 선배님이라고 해야지. 선배님이나 단장님이라고 하죠. 근데 요새 이제 야구장 가면 김서현 선수가 굉장히 귀엽게
마운드에서는 무시무시한데 귀엽게 와갖고 또 꼬박 인사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김선현 선수는 네. 하여튼 뭐 좋죠. 네. 네. 좋죠. 아유 뭐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LG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LG가 두 경기에서 이제 실책이 좀 많았어요. 네. LG는 사실 불펜 좋고 수비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이번 하나 시리즈에서는 실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이제 조정 차원에서 엔트리에 빠졌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KBO 리그 전체 WAR 1위인 문보경 선수가 하나전에 못 쳤어요. 그래서 지난주 5경기 16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이게 그 무릎 부상 때문에 최근에 뭐 수비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지명타자에 조금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릎이라는 게 사실 뭐 너무나도 중요한 부위고 타자 입장에서는 뭐 투수도 중요하겠지만 뭐 일반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가 올 시즌 처음부터 정말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너무 잘했죠. 예,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LG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조금 괜찮거든요. 문성주라든가 뭐 박혜민이라든가 뭐 저기 뭐 김현수라든가,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들은 그나마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스틴하고 지금 문보경이 지금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타순에 있어서 뭐 테이블 세터도 중요하고 중심 타선도 중요하고 뭐 하이 타선도 중요한데, 그래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중심 타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타선이 비실비실해되면 그 타선 전체가 약해 보입니다.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금. 근데 중심 타선만 살아 있고 만약에 그 하위 타선이 좀 약하다 그래도 타순 자체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타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순에서. 맞아요. 근데 지금 문보경하고 오스틴하고 같이 지금, 그러니까 오스틴도 얼마 전에 그 옆구리 아파가지고 한번 빠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휴증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문보경 선수는 잘하다가 최근에 이제 무릎 때문에 뭔가 제 컨디션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LG가 지금 같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선수가요, 지금 리그에서 WAR 1위가 문보경이고요, 네. 3위가 오스틴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묶여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공격에서 신은 안 나고 수비에서 이제 실책이 곁들여지니까 그렇죠. 강팀이기 때문에 더 그날 시리즈에는 좀 야구를 못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수도 괜찮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괜찮고, 그러니까 투수 쪽은요 굉장히 그 든든한 지원군들이 옵니다. 맞아요. 네, 이정용 곧 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죠. 네. 네, 이제 시구한다면. 내일 제대입니다. 내일 시구하고 시구하고 시구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랑 비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에 8연승을 거뒀고 1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연승을 거둔 이유는 마운드에 사실 힘이었어요. 그럼요. 거의 대부분 마운드에 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연승을 거둘 때 마운드의 힘으로 거뒀고, 타선은 딱 이길 만큼만 점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운드의 힘이 중요했다는 거를 그 시기에 딱 성적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G가 그런 것 같아요. LG가 이제 타선은 좋지만 최근에 홍창기 빠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주포인 2명 지금 부상이죠. 오지환도 빠져 있습니다. 오지환이 뭐 타격에서 뭐 좋은 성적을 올 시즌 못 냈지만 일단 그래도 주전 유격수잖아요. 그럼 4명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올 자원은 이종용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우영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함덕주가 돌아오면,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연승 기간의 한화를 지금 LG에 빗대 보면, LG는 이제는 타격으로 뭔가 승부를 뒤지는 것보다는 마운드의 힘 그리고 수비의 힘으로 좀 버티는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 예. 그리고 문보경과 이제 오스틴이 뭔가 이제 몸조리를 좀 하고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전반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간의 휴식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절을 해서 진짜 후반기 때 다시 한번 뭐 선두권에 그 도전을 하고 하나를 뒤집고 올라가려면 그 시기 동안, 그러니까 하나가 보여줬던 마운드와 수비의 힘, 돌아올 자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공격력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포들이 다 부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접고, 그러니까 지금 팀 내에서 뭔가, 그러니까 어떤 게 잘 돼야지 팀 승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마운드거든요. 그 힘을 좀 더 플러스 시켜서 앞으로 남은 그 전반기를 좀 치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